네,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한층 강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요한 얘기를 해서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이미 방위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히 신경을 쓰여 했던 부분인데요.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아직 청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물론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지금 했다기보다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네.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 한국과 일본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분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공정한 논의가 더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뭐 100% 인상하라 그런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협상,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협상을 할 겁니다. 내년에. 그것이 이제 2019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때 아무래도 분담금은 좀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도 또다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이 되고 예. 또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일본이 조금 우리보다는 많은 이제 그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프랑스라든가 독일보다는 우리가 또 많이 분담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따라서 일본 수준은 높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네,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도 곧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내용만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오바마 정부가 했던 대북 정책과는 다른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한다면 이제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 제재도 강화하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제재 일변도였는데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틸러슨이 얘기한 거 보게 되면은 외교적 수단, 예. 외교적인 관계도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뭐 대화도 일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는 주로 중국을 동원해서 중국에게 압력을 넣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또 압력을 넣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런 이제 수단을 썼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러시아가 거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를 강조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는 지금 러시아를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제재, 군사 제재 플러스 외교 또 거기에다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포함된 이런 어떤 포괄적인 어떤 방법을 여기에 지금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에 도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국력을 동원하겠다 이 같은 언급도 했는데 모든 국력을 동원하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참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가능한 건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포함한 예. 모든 국력,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동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군사적인 수단이 들어가겠지만 또 앞으로 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제3국의 기업이라든가 국가, 개인 모두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면 외교적인 관계도 대화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 미국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군사적인 수단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수단,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을 때 중국과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네. 또 대화를 했을 때 득실이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따져서 지금 네.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세틀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네. 어떤
무엇이 셋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논의가 그렇습니다. 될 텐데 이것저것 특히 따져보는 거죠. 네. 예, 전문가 말도 들어보고 예. 또 관련 당사국 말도 들어보고 예. 그래서 조합적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선제 타격론과 관련해서는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선제 타격론이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경고성 발언인지 여러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경고성일 수도 있고 예. 직접 정말 필요하면은 네. 미국은 또 한다고 하면 하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리비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의 가다피 그러니까 리비아의 가다피라든가 이라크의 이제 후세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빈 라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사실은 이제 무서운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예. 현실적으로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협 수단들을 거의 일시에 파괴를 해야 되거든요. 예. 만약 섣불리 어느 한 분야만 또는 한두 개만 파괴를 했을 때 북한이 보복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섣불리 건드는 그런 결과만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994년 6월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런 이제 무력 공격을 하려다가 포기를 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 이제 드린 대로 한 번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슨 핵무기가 됐든 장거리 미사일이 됐든 또는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뭐 다연장 포가 됐든 예. 이런 모든 것들을 공격을 했을 때 또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건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예. 총 공격을 한다든가 특수부대를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남한을 아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수단을 쓰는 것은 정말 최후의 최후의 전면전을 각오하고 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떻든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ICBM을 쏘아서 미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 선제 타격도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햄버거를 먹으면서라도 한번 만나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든 강원 양면책을 다 써서 북한이 그런 ICBM을 미국에 쏘지 않도록 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선제 타격 플러스 사실은 어떤 다자간 협의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도 가동해 보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태영호전공사가 선제 타격하면 엄청난 재난이다. 이 김정은이 발악할 것이다. 이 같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저는 같이 지금 풀어볼 못 수가 들었습니다만은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을 또 말을 잘 안 듣고 그런 이제 그 말썽꾸러기를 예. 길들일 때 네. 회초리를 때려서 어떤 아이는 바로 엄마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는 어린아이도 있고 예. 오히려 더 대들고 오히려 회초리를 꺾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슨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그런 어린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 행태를 보게 되면 달려드는 그런 형이거든요. 네. 따라서 섣불리 건드렸다고 하면 네. 건든다고 하면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이제 어떤 그 공격을 할 때 굉장히 네. 그 많은 정보를 입수할 뿐만 아니라 네.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 무력 수단을 쓰거든요. 예. 함부로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태영호 공사도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섣불리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고 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네. 행동을 하라는 그런 뭐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대북 제재를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북한은 연일 핵 능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요. 북한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량이 핵무기를 최대 45개 정도 만들 수 있을 정도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런 내용이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뭐 일부 언론은 뭐 비밀 자료를 네. 이렇게 좀 본 듯이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보도는 민간 전문가가 네. 이 주장한 것을 보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이제 최대치로 잡았을 때 북한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가동을 하고 또 그 원자력을 가동을 해서 그걸 이제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우라늄탄을 만드는 그 숫자와 네. 또 그것을 더 이제 그 확장을 해서 그것을 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플루토늄탄을 만들었을 때 네. 최대치를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현재 우리 통일부나 국방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거 이제 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항상 최악을 상정을 하고 그렇죠. 대비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이제 벌벌 떤다든가 거기에도 움츠려 둔다든가 그런다면 또 그건 이제 지는 게임이 되는 네. 것이거든요. 북한은 지금 뭐 경량화, 소량화 다 했다. 언제든지 지금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원자탄을 소형화해 놓고 네. 운반수단 ICBM까지 다 개발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겁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협상 전략일 수 있죠. 예. 근데 뭐 우리로서는 뭐 저는 개인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입니까 과연? 그러니까 45개까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플루토늄이라든가 예.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건 의구심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모를 일이고 최악의 상황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어찌됐건 기술력 향상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그렇죠. 예. 기술력은 상당한 정도로 지금 향상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예. 2020년 정도에는 실전 배치한다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거든요. 예. 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